안녕하세요. 오늘은 탈무드 이야기를 읽어줄 거예요. 두 이야기를 읽어줄 건데요. 바로 거지와 현인이랑요. 어디 있지? 이 솔로몬의 재판을 읽어줄 거예요. 이 수지는 무엇이냐고요? 제가 이거 페이지 못 찾을까봐 띄워둔 것이에요. 시작할게요. 거지와 현인. 지혜가 뛰어난 현인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소원인 청년이 있었어요. 그 청년은 현인을 만나는 순간 위에 늘 다짐했어요. 훌륭한 분들을 만나려면 평소에 올바르게 살아야 돼.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. 청년은 매일마다 현인을 기다렸어요.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. 똑똑!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. 청년은 반가운 얼굴로 화들짝 문을 열었어요. 하지만 현인 대신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. 지나가는 길인데 딸이 처음 울었습니다.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. 청년은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니었어요. 찰 데가 없으면 여관으로 가야지. 우리 집은 당신 같은 사람 재워주는 곳이 아니오. 하지만 거지는 물러나지 않고 애원했어요. 배고파서 그러니 밥 한 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당신한테 줄 밥 없어요. 어서 가라니까. 거지는 힘없이 발길을 돌리고 말았어요. 현인을 기다리던 청년은 잔뜩 골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 그러자 늙은 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.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니? 그 사람 바로 네가 목이 빠지게 기다린 현인인지도 모르는데 말이다. 현인이라고 해서 꼭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나라는 법은 없단다. 그 거지처럼 초라한 물걸로 너를 시험할 수도 있는 거야. 청년은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나서 아차 후회했어요.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.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. 솔로몬의 재판. 시골 마을에 사는 세 사람이 함께 모여 큰 도시를 다녀오기로 했어요. 도시에 이르자 세 사람을 인도를 했어요. 여보게들. 큰 도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네. 특히 돈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빼앗기면 고향에 돌아가기도 힘들 거야. 그러니 우리 셋이 가진 돈을 모아서 땅에 묻어두세요. 좋은 생각이군. 그렇게 하세요. 그리하여 세 사람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묻었어요. 얼마 뒤 돈을 묻어둔 곳에 다시 모인 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.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지 뭐예요? 이럴 수가. 돈을 묻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돈이 없어지다니.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했어요. 그렇지만 도무지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수 없었지요. 이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솔로몬 임금님을 찾아가 보세요. 내가 솔로몬 임금님이거든요. 세 사람은 솔로몬의 말을 찾아가서 간청했어요. 임금님, 범인은 틀림없이 우리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.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 도대체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밝혀주십시오. 그러자 솔로몬 왕이 입을 열었어요. 내가 보기에 자네들 세 사람은 다 현명해 보이네. 그러니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해주게. 그럼 자네들 문제는 내가 해결해주지.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. 한 아가씨가 어떤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는. 근데 얼마 뒤 아가씨는 다른 청년을 사랑하게 됐지.
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청년에게 헤어지자고 했네. 또한 약속을 못 지켰으니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. 하지만 청년은 돈은 필요 없다면서 아가씨를 그냥 보내주었네.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. 왕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. 그런데 그 아가씨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네. 그 돈을 노리고 한 악당의 아가씨를 납치했다. 아가씨는 악당에게 이렇게 말했다. 나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어요.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했죠. 대신 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 돈도 받지 않고 결혼 약속도 없는 일로 해줬어요. 그러니 당신도 그 사람 주면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라고 말했어요. 그러자 악당은 아가씨 말대로 몸값도 받지 않고 그날을 풀어주었다네. 지금 이 피아노 소리는 바로 옆에 방에 우리 오빠 방이거든요. 그쪽에 우리 오빠 방에 피아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지금 피아노 치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도 참아주세요. 혼내지 마시고요. 자, 그럼 문제를 내겠네. 세 사람은 잔뜩 귀를 기울였어요. 솔로몬 왕이 문제를 냈어요.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했던 청년, 그리고 아가씨를 납치했다가 풀어준 악당, 가운데에서 가장 칭찬받을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? 첫 번째 사람을 대답했어요. 당연히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했던 청년이 칭찬받아야 됩니다. 청년은 아가씨의 마음을 존중하여 결혼 약속도 없던 일로 해주고 돈도 받지 않겠으니 칭찬받을 만합니다.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. 아닙니다. 아가씨가 칭찬받아야 됩니다. 결혼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. 그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아가씨는 용기 있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니 칭찬받아야 합니다. 솔로몬 왕은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어요. 그리고는 마지막 사람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어요. 세 번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. 임금님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가씨를 납치하면 악당만 해도 그렇지요.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했는데 한 푼도 안 받고 풀어주다니 말이 안 됩니다.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납치를 한답니까?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. 세 사람은 대답이 모두 끝났어요. 이제 솔로몬 왕이 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줄 차례였죠.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입만 쳐다보았어요. 마침내 솔로몬 왕이 소리쳐요. 내 이놈! 소리쳤어요. 내 이놈! 범인은 바로 너다! 솔로몬 왕은 세 번째로 대답한 사람을 가리켰어요. 앞에 두 사람을 간의 관계에 마음 쏟았다. 근데 네 놈은 어땠느냐? 나는 오로지 돈밖에 생각하지 않았다. 아가씨 사랑도 약속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돈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주었단 말이다. 돈은 눈 먼 자이니 그럴 수밖에. 범인은 틀림없이 내 놈이다. 내 말이 틀렸느냐? 세 번째 사람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했어요. 솔로몬 왕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판결 앞에서 변명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. 끝. 제가 오늘 읽어준 거지와 현인 이야기와 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어떠나요? 재밌었으면 그 책을 아예 빌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럼 안녕.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.